기내식 대란으로 위기를 겪은 아시아나항공이 이번에는 항공기 기체 결함으로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민자 보호를 위해 뉴욕 뉴저지 일원 종교계가 나섰습니다. 기존 투자이민 프로그램에 큰 변화가 예상되며 투자금 하한선이 최고 170%까지 인상될 전망입니다. 비이민 학생 교환 방문자들의 비자 수수료가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 고혈압 치료제 발사르탄이 미국에서도 뒤늦게 리콜 조치됐습니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7일 KBTV 뉴스9 김아라입니다. 기내식 대란으로 위기를 겪은 아시아나항공이 이번에는 항공기 기체 결함으로 뉴욕 등 국제선 노선이 연쇄 지연돼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은 16일 이날 오후 12시 20분 하노이 노이바이 공항을 출발할 예정이던 아시아나 A380 항공기의 브레이크 개통 결함으로 출발이 지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이날 오전 뉴욕, LA 등으로 향하려던 국제선 노선이 최대 10시간 이상가량 지연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16일 오전 10시 30분 인천공항을 출발해 뉴욕에 도착할 예정이었던 항공편은 출발 예정 시간보다 2시간가량 늦은 오후 12시 20분에야 출발했습니다. 대비 차량이 있어야 되는데 대비차가 좀 우리가 좀 약간 부족해요. 그러니까 다음을 위해서 대기할 수 있는 비행기들이 없어요. 뉴욕발 인천행 노선도 지연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16일 오후 1시 55분 뉴욕을 출발할 예정이었던 항공편은 이날 오후 3시 15분이 돼서야 출발해 17일 오후 6시 26분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스케줄로 변경됐습니다. 뉴욕을 떠나는 항공편들도 대략 10시간가량 지연되었다고 아시아나는 전했습니다. 이번 지연 상황과 관련해서 일부 직원들은 여객기 고장 원인이 부품 부족에 따른 부품 돌려막기와 정비 인력 부족에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부품 교차 사용은 항공안전법에서 허용한 방식이며 전 세계 항공사들이 적용하고 있는 정비 형태입니다. 항공기 한 대당 정비 인력을 국토부 권고 수준인 12명을 상회하는 17명 수준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는 현재 약 1,500명의 정비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항공기 한 대당 정비 인력 12명으로 규정한 국토교통부 권고보다 많은 17명 수준으로 운영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이민자 보호를 위해 뉴욕 뉴저지 일원 종교계가 나섰습니다. 한인교회 100여 곳이 참여하고 있는 이민자 보호교회가 타민족 종교계와 연대해 전국적인 이민자 보호 활동을 시작합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16일 맨하튼 저즈슨 메모리얼 처치에서 난민 가족 분리 정책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뉴욕 지역 이민자 권익 및 종교단체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7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는 드리머 출신 세자르 바스카스 변호사, 난민 구제 전문 마이클 아베나타 변호사, 브라이언 벤자민 뉴욕주 상원의원 등도 합세해 강제 분리된 미립국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현재 미립국자 부모와 강제 분리되어 있는 자녀는 3천여 명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들의 정확한 소재는 부모들에게도 제대로 통보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부모와 분리된 자녀 64명과 부모 73명을 변호하고 있는 아베나타 변호사는 반인륜적 정책으로 고통받고 있는 불법 이민자 가정의 실상을 알리고 하루속히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 참석자는 자녀 분리 정책이 트럼프의 의도적 정치 전략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내놨습니다. 실제로 이 정책이 실시된 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백인 보수층의 지지는 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기존 투자이민 프로그램에 큰 변화가 예상되며 투자금 하한선이 최고 170%까지 인상될 전망입니다. 또한 부실한 리저널 센터들은 대거 폐쇄되는 등
대대적인 개혁 조치가 단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지난해 1월 공개했던 투자이민 프로그램 개혁 관련 규칙 개정안을 조만간 확정해 늦어도 9월 30일 이전에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리저널 센터 투자이민은 최소 투자금이 현행 50만 달러에서 170%나 오른 135만 달러 인상되고 100만 달러 정규 투자이민도 투자금이 180만 달러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달 12일 상원 청문회에서 이민서비스국 국장은 투자이민 프로그램 개혁안이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임시 시효가 만료되는 9월 30일 이전에 확정하고 바로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법원 판사가 강제격리 후 다시 재결합한 이민자 가족들의 추방을 일시적으로 중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국경에서 강제 격리된 이민자 아동과 부모에 대한 추방 조치가 일시 중단됐습니다. 16일 캘리포니아 남부 연방지방법원의 데이나 세보로 판사는 미국 시민자유연맹의 주장을 검토하고 법무부에 답변할 시간을 주기 위해 재판을 일시적으로 중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민자 가족을 대리하고 있는 미국 시민자유연맹 측은 재결합한 가족이 이민자 아동과 함께 돌아갈지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일주일 정도 줘야 한다며 즉각적인 추방을 중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To waive their children's rights, to pursue asylum, maybe send them back to danger, the parent not understanding exactly how his or her rights interact with the child. It was completely unacceptable that these removals were apparently being contemplated would occur immediately with the child getting off the bus. And so the judge issued this stay. We are extremely pleased. 동연맹은 보도 자료를 통해서 현재 국경에서 서로 떨어지게 된 이민자 가족이 재결합하는 즉시 국외에 추방된다는 소문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으며 정부 측은 이에 대해 부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부모가 아동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받고 강요받지 않아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에 반대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결합한 가족의 추방까지 일주일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가족 간의 생이별을 경험한 이들에게 적절한 조치라는 주장입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을 놓고 미국 내에서 정파를 떠나 강도 높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6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푸틴 대통령과 한 목소리로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을 부인해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I think it was disgraceful that American flags were on the stage for this summit because an American president was not. The job of the American president is to protect the American people first. That's the first job of the American president. And this president has chosen again to side with Russia. Putin is an evil man who has killed many people in his own country. There's no question at all that Russia is still an adverse entity to the United States. And so no different than Ronald Reagan, we have to work with them. At the same time, we cannot trust Russia.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 지도부와 중진들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 옹호에 앞장서온 보수 매체 팍스뉴스까지 미국의 정보기관 대신 푸틴 대통령에게 더 신뢰를 보낸 미국 대통령을 혹평하고 나섰습니다.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은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리의 동맹이 아니라는 걸 인식해야 한다며 러시아가 우리의 선거에 개입했고 이것과 전 세계의 민주주의를 약화한다는 게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CNN 앵커 앤더슨 쿠퍼는 현지 생방송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가장 수치스러운 행동 가운데 하나를 지켜봤다고 전했고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인 토머스 프리드먼은 트럼프 푸틴 대 미국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오늘 트럼프 대통령은 미 합중국의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취임 선서를 버렸다고 맹비판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학생 직업연수 비자와 교환방문 비자 등 비이민 학생 교환방문자들의 비자 수수료가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은 17일 연방관보에
학생 및 교환 방문자 정보 시스템 수수료와 유학생 입학 허가서 발급 학교들의 인가 수수료 등을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인상안에 따르면 F, M비자 수수료는 현행 $200에서 $350로, J비자는 수수료가 $180에서 $220로 각각 오릅니다. 다만 입주가정부 취업을 통한 언어학습 프로그램, 캠프 카운슬러, 여름 취업여행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J비자에 대한 수수료는 $35로 유지됩니다. 또 I-20를 발급하는 학교들의 수수료도 $1,700에서 $3,000로 인상됩니다. 이번 수수료 인상은 2008년 이후 10년 만으로 이민세관단속국은 수수료 인상으로 확보된 예산을 유학생들의 학위 취득 현황을 조회하는 시스템 강화, 비자 처리 절차 간소화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한국과 유럽 등에서 발암물질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져 판매가 중지된 고혈압 치료제 발사르탄이 미국에서도 뒤늦게 리콜 조치됐습니다. 연방식품의약청은 지난 13일부터 중국 제지항 화하이사에서 제조된 발사르탄을 사용한 고혈압약 5개 품목에 대해 회수 조치에 나섰다고 16일 밝혔습니다. N니트로소디 메티라민은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가 EA 발암물질로 분류한 유기화학 물질입니다. FDA는 유럽과 한국 등에서 리콜 조치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약품을 리콜하지 않고 있다가 환자들이 혼란을 겪자 뒤늦게 회수에 나선 것입니다. 하지만 FDA는 환자들에게 리콜 대상이 포함된 발사르탄 함유 고혈압 치료제의 복용을 임의로 중단하지 말 것을 당부하며 특히 대체 의약품을 처방받기 전까지는 기존 약을 계속 복용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민세관단속국이 뉴저지주에서 또다시 이민단속을 실시해 37명이 체포됐습니다. 추방단속팀 뉴욕지부는 지난 13일까지 5일간 범법이민자 집중 체포 작전을 펼쳐 37명을 검거했다고 16일 발표했습니다. 체포된 이민자 가운데 16명은 이민세관단속국이 인수받기 위해 구금 연장 영장을 발부했으나 교도소 측이 이를 인정하지 않은 케이스입니다. 미들섹스 카운티는 이민자 정보를 이민세관 단속국에 넘겨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체포된 사람들의 78%가 형사범죄 전과자이거나 현재 형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체포된 이민자들 중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없으며 연령은 21세에서 68세로 다양하게 분포됐습니다. 또한 모두 체포나 유죄 판결 전력을 갖고 있으며 범법 내용은 음주운전과 절도부터 살인 등 중범죄까지 다양했습니다. 델타항공에 근무하는 한인 직원들이 근무 중 한국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항공사 측으로부터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해 주목되고 있습니다. 시애틀 지역 방송에 따르면 델타항공 직원으로 시애틀 타코마 국제공항에 근무해오던 김지원, 릴리안 박, 진희, 안종진 씨 등 한인 여성 4명이 최근 워싱턴주 킹카운티 법원에 델타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지난 2017년 5월 근무 중 한국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경고를 받은 후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매일 한 편씩 운행하는 시애틀 인천 노선 승객들을 돕기 위해 배치돼 주로 한인 승객들을 도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회사 측이 한인 승객 유치를 위해 채용한 것으로 추정되는데도 막상 한국어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해고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7월 17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부동산 재벌 자레드 쿠스너 패밀리의 쿠스너 컴퍼니의 렌트 아파트 입주자들이 쿠스너사가 장기 거주 입주자를 내쫓기 위해 부당 행위를 하고 있다며 $1,000만 배상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브루클린의 윌리엄스버그 지역 아파트에 사는 입주자들입니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쿠스너 컴퍼니는 장기간 낮은 임대료를 내며 사는 입주자들을 내쫓기 위해 불필요한 아파트 수리 공사를 강행해 소음을 유발하고 흙먼지를 날리는 등의 수법으로 입주자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송 대리인 잭 레스터 변호사는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입주자들은 수개월 동안 불쾌한 소음, 유독성 먼지, 납성분 냄새 등으로 고통을 겪었다면서 아파트에는 곤충이 우글거리고 쓰레기가 넘쳐났지만 뉴욕시와 보건부, 환경청은 이를 묵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P통신 조사에 따르면 쿠스너 컴퍼니가 지난 3년 동안 이 같은 수법으로 세입자를 내쫓고 렌트 안정호 아파트를 호화 콘도로 개조해 $1억 5,500만 의 판매 수익을 챙겼습니다.
쿠스너 컴퍼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이자 백악관 고문인 자레드 쿠스너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2달 넘게 분화하고 있는 하와이 섬 동단 킬라우에아 화산에서 흘러넘친 용암 덩어리가 인근 해상에 있던 관광객 보트에 떨어져 23명이 부상당했다고 하와이 카운티 방재당국이 16일 밝혔습니다. 이날 화산에서 날아온 용암 바위가 바다에 떨어지면서 폭발을 일으켜 용암 폭탄으로 변했으며 동시에 우박처럼 작은 용암 덩이가 쏟아지면서 보트 탑승객을 덮쳤습니다. 뉴욕 맨해튼 지하철에서 남성 홈리스가 특별한 이유 없이 여성 3명을 폭행하다 체포됐습니다. 사건은 월요일 오전 10시경 남쪽으로 달리던 B트레인에서 발생했습니다. 폭행 용의자는 이 열차에 탄 후 3명의 여성들을 차례로 때려 눕혔으며 승객들이 달려들어 이를 제지했습니다. 용의자는 59번가 콜럼버스 서클역에서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용의자는 현재 병원에서 정신감정을 받고 있습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이 2018년 사물놀이 창시 40주년을 기념해 사물놀이 영문 소개 책자를 배포합니다. 책자에는 역사, 악기, 관련 정보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외국인들과 미국에서 사물놀이를 배우고 있는 한인 동포들을 위해 제작되었으며 현지 국립학교, 한국학교, 대학 민족음악학과 등으로 배포합니다. 뉴저지주 이스트오렌지 시의회는 최근 임대인이 65세 이상의 노인과 장애인 등의 세입자에게는 매년 2% 미만의 렌트 인상률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이스트오렌지는 뉴저지주에서 65세 이상의 세입자에게 렌트 인상률을 제한하는 최초의 도시가 됐습니다. 포커스인입니다.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뉴욕 가정상담소 김범신의 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번 시간에 계속 이제 커뮤니티 포럼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예. 오늘 좀 본격적으로 여쭤볼게요. 예. 7월 19일에 이제 개최가 된다고 하는데 이제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이번에 개최하는 커뮤니티 포럼은 인종차별과 대응 방법 그런 주제로 하게 됐고요. 그 7월 19일 목요일 6시부터 플러싱에 있는 글로벌 리더십 파운데이션에서 개최를 합니다. 그 내용은 최근에 이어지는 순서 환율과 증시입니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홀리네임 병원이 연방정부의 2017년 병원평가에서 5스타 최우수 병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유일의 5스타 최우수 병원 홀리네임 병원이 날씨를 알려드립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7월 17일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